어젯밤 창원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에서 큰 불이 나 28곳의 점포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인데 추석 대목을 앞두고 불까지 나면서 상인들의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 점포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창원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동안 점포들을 태웠습니다. 한밤중 화재로 인근 오피스텔 주민들은 대피 소동을 벌인 가운데 연기를 마신 2명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염이 덮친 자리엔 불에 타 앙상한 지붕 뼈대만 남았습니다. 각종 첨가물들은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첨가물 시장은 보시다시피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 28곳 점포 가운데 15곳이 이렇게 다 타버렸고 나머지 13곳 또한 일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인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입니다. 혹시 건지고 있는 것이 아마 죽는 심정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주문한 물건들은 불길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대목이 되다 보니까 평소보다도 한 3배, 4배 정도 많이 또 적재를 하기 때문에 망연자실한 상태고요. 그나마 또 저희 상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큰 불길이 큰 우리 중앙 통로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정말 천만다행이고. 상점 2천여 곳이 연결된 마산 어시장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덕분에 중앙 통로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창원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여성을 황급히 실어 나릅니다. 10분쯤 뒤 한 남성이 경찰 손에 이끌려 호송차로 옮겨집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 여자친구 20대 B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겁니다. A씨는 복도 등에서 B씨를 기다리다 배달 음식을 받을 때 침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중에 저녁에 잠을 못 자지, 무서워서. 나도 새벽에 아이고 아찔해라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잠이 잘 안 오더라고. A씨는 B씨와 1년가량 사귀다 열흘 전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이전에도 두려움을 호소하며 경찰에 A씨를 폭행 등으로 3번이나 신고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뒤 옥상 난간에 걸터 앉아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한동안 이 일대엔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등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월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 당하던 20대 여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고 지난 5월 서울에서는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등 교제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매년 증가세로 형사입건 피의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1살 대학생이 24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KNN 취재 결과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의 추락을 막을 마지막 생명줄인 안전대 고리조차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21살 대학생 이모군이 숨진 부산 영도의 한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소방시설인 제연 덕트를 설치하던 이군은 나사 풀린 뚜껑을 밟고 86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일용직으로 출근한 지 이틀 만입니다. 사고 당시 이군은 아버지가 사준 안전화와 장갑 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추락 사고의 가장 중요한 안전고리는 없었습니다. 안전대 고리는 마지막 생명줄로 보통 아파트 벽체나 안전 난간 등에 연결해 작업합니다. 건설 현장에선 이 안전대 고리가 없으면 작업을 안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현장 자체에서 안전관리 가는 분들이 안전벨트 그건 기본적으로 다 착화하게 돼 있습니다. 이구르체, 상구르체들이 아무래도 조금 안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추락을 막기 위해 아래층에 덮개를 설치하는 곳도 있지만 사고 현장엔 없었습니다. 발주처이자 시공사인 부산 지역 건설사는
여전히 소방설비는 원청사가 아니라며 책임없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선 지난해 4월에도 중대재해가 났다 보니 안전불감증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현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관련 업체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의 과실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형 융복합 축제인 페스티벌 10월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10월 초 열리는 여러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통합권을 판매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통합권과 관광업계의 시너지는커녕 사업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페스티벌 10월은 10월 초 부산에서 열리는 17개 국제 행사를 통합한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조직위가 행사를 운영하는 가운데 전체 행사를 통합하는 기능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나마 여러 축제를 참가할 수 있는 통합권을 판매하는 게 핵심인데 이마저도 부실한 준비로 아직까지 통합권을 살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페스티벌 10월 사업에 포함된 12곳의 지역 협력 호텔들과의 시너지도 문제입니다. 8월이 돼서야 사업 주관사가 호텔들의 통합권을 포함한 객실 상품 구성을 제안했고 이땐 이미 호텔들의 객실이 거의 차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행사가 급조된 탓입니다. 8월 달에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의 객실 점유율이 85%가 넘긴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준비할 거다라고 하셨을 때. 또 호텔들에서 출시할 객실 상품들도 대부분 하루 숙박용인데 관광객들의 부산 체류 기간을 늘리겠다는 사업 목적과도 배치됩니다. 호텔 입장에선 안 그래도 성수기인 10월 초에 굳이 통합권을 포함한 객실 상품을 내놓을 이유도 없습니다. 현재 페스티벌 10월 통합권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여기 기본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곳이다 보니까 상품력이 있는 걸 구성하다 보니까 굳이 지금 통합권에 저희가 엄청 목을 메고 그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아닌 거고요. 통합권은 6만 원이나 12만 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료 공연 행사가 주를 이룹니다. 참여 행사에 포함된 IT, 디자인, 창업 등 무료 행사와의 연계도 불확실합니다. 통합권 구성과 판매도 영화제와 공연 위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 관람객들이 IT나 창업 관련 행사에 참여할지도 의문입니다. 사실상 융복합 축제로 시작된 페스티벌 10월 사업 자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겁니다. 저희도 이제 고민이 무료 행사도 통합권을 구매했던 사람의 실적을 저희는 잡고 싶어서 기념품 같은 거를 이제 통합권 제시하면은 줄 수 있도록 이 행사들에 있는 관련 기업들 그거를 좀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관련 업계 전반에서 부실한 준비와 사업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페스티벌 10월 추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품 미리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한몫 챙기려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소식은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고 있는 각종 고기가 진열돼 있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로 포장돼 있지만 단속반 확인 결과 수입 핀란드산입니다. 수입산을 1.5배 내지 2배가량 비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어디 거예요? 이게 국산 맞아요? 네? 단속반은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분이면 국내산 또는 수입산 여부가 확인됩니다. 분석 결과는 한 줄입니다. 한 줄, 그죠? 한 줄은 외국산으로 지금 검증이 되거든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도 단속과 함께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게 제품을 소분하면서 따로 빼지면 원산지 표시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하셔야겠죠.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지난 2021년 400건, 지난해 429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경남에서 163건, 부산에서 113건이 적발됐습니다. 판매점을 찾아가서 직접 손님처럼 구입을 한 이후에 DNA 분석이라든지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검정 키트를 통해서 원산지 판별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몫 챙기려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원산지 위반 예방과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10대인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커뮤니티 앱 디스코드를 이용해 불법 합성물과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영상을 구매한 혐의로 대부분 미성년자인 63명도 검거했습니다. 이틀간 정전이 발생해 어제 오후 영업을 중단했던 롯데백화점 창원점이 오늘 오전 정상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어제 영업 중단 뒤 관계기관과 시설 점검을 실시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시험 가동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어 영업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육청이 신청사 부지를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마루로 확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하반기 내에 놀이마루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청사 준공 시기는 2030년, 입주는 2031년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 일각에선 현 청사 부지 재활용으로 의견이 모인 지난해 열린 공청회 결과를 무시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 기후산업 국제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산에서 열립니다. 기후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 에너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자원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과 함께 10여 개의 컨퍼런스, 5개 분야 530여 개 기업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엄공대교 건설 사업을 위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에 관한 자료 등을 세분화한 내용을 담아 보완하고 환경 영향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을 추가로 받을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 부산시는 자료를 보완해 이번 달 안에 환경청 승인을 받고 국가유산청 현상 변경 신청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날이 좀 선선해졌나 했는데 다시 낮 기온이 오릅니다. 내일 한낮의 미량은 34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덥겠고요. 현재 경남 하동에만 내려져 있는 폭염특보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에 접어든 만큼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진주 2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32도, 의령은 34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33도, 거제 31도, 밀양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 양산은 34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해 저지대 침수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밤부터는 남해안에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올해 오전부터 주말까지 경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